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신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풍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산을 오르고 물길을 따라 걸으며 땅의 기운을 읽었고,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들의 얼굴과 손을 보며 운명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어오다 보니 한 가지 진실을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기운을 타고납니다. 그 기운이 세상의 흐름과 만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오랫동안 만나온 분들 중에서 유독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남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참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늘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뒤에는 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에는 늘 여유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아껴도 보이지가 않을까? 그 답답함을 말로 꺼내지도 못하고 가슴 안에만 담아두신 분들, 그분들의 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중에 토끼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토끼띠는 구조적으로 혼자 삭히는 데 익숙합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억울해도 드러내지 않고 화가 나도 사깁니다. 그렇게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다 보면 기운이 안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할 에너지가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하는데 막혀버립니다. 저는 오늘 그 흐름을 다시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토끼띠는 말이 없습니다. 속이 깊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강인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토끼띠 여러분에게 이 시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방 안에 무엇을 넣어 두셔야 하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은 토끼띠 여러분께 아주 각별한 해입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이런 기운의 흐름을 몇 번 보아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처럼 토끼띠에게 강한 재물의 바람이 부는 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6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그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소중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에 올해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이 생활에 작은 마을에서 한 분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일하셨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억울함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신 적이 많으셨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토끼는 목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는 느리게 자랍니다. 하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웬만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크지 못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무언가와 함께 해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도와줄 무언가가 곁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끼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영리함이 때로는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따져보다가 그 사이에 기회가 옆을 지나가 버립니다. 문을 두 번 두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물건은 바로 그 점을 보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좋은 기운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녹두입니다, 여러분. 녹두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녹두전, 녹두죽,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그렇게 친근하고 소박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늘 녹두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부엌 한쪽에도 있고 작은 주머니에 넣어 옷장 안에도 두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복을 당긴단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미신 같은 것이려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풍수와 사주를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으셨습니다. 녹두는 나무의 기운을 품은 곡식입니다. 그 초록빛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성장이고 끊이지 않는 순환의 색입니다. 동양의 오행에서 초록은 목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토끼띠의 기운과 같은 결입니다. 같은 숲속에서 뿌리를 얽히며 함께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녹두의 기운과 토끼띠의 기운은 서로 만나면 힘을 더합니다. 그런데 녹두에는 한 가지 특별한 힘이 더 있습니다. 예로부터 해독의 곡식이라 불렸습니다. 몸 안에 탁한 것을 씻어내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녹두죽을 먹으면 몸의 열을 내려주는 것처럼 재물의 기운에 있어서도 녹두는 탁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재물에도 맑은 돈과 탁한 돈이 있습니다. 오래 고생해서 모은 돈, 정당하게 번 돈,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감사에서 온 돈이 맑은 돈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기운이 막히면 탁한 흐름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녹두는 그 탁한 흐름을 막고 맑고 바른 재물만 곁에 머물게 합니다. 준비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껍질이 있는 통녹두를 한 줌 구하십시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리십시오. 그늘에서 말리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되면 흰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천주머니에 넣으세요. 크기는 손바닥의 3분의 2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어 두십시오. 가능하면 지갑과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매달 보름날 그 주머니를 손에 쥐고 잠깐 눈을 감으세요.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재물이 자란다. 맑은 돈이 들어온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에 한 번 새 곳으로 바꿔주시되 묵은 녹두는 버리지 마십시오. 씻어서 죽을 쓰거나 나물로 드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환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나가두면 썩습니다. 먹고 다시 채우는
그 순환이 바로 재물의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욕조를 두시고 또 가까이 두셨던 것, 그게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어도 몸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달라졌을 것 같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이 생깁니다. 이제 두 번째 물건입니다. 호환석입니다. 호랑이 눈을 닮은 돌이라 하여 호환석이라고 합니다. 황금빛 균일이가 빛 속에서 번쩍이는 그 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머리가 정말 뛰어나셨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도 있으시고 시장의 흐름이 있는 감각도 탁월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순간에 멈추셨습니다. 이게 맞을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러다 기회가 닫혀버리고 그분은 또다시 아쉬움만 남기고 돌아서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늘 한 발이 늦을까요? 다 알면서 왜 못 움직이는 걸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그분의 띠를 떠올렸습니다. 토끼띠이셨습니다. 토끼는 앞서 말씀드렸듯 아주 영리한 동물입니다.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천적이 오면 재빠르게 숨고 위험한 길은 가지 않습니다. 이 신중함은 살아남는 데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때때로 신중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럴 때 호환석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호랑이 눈을 닮은 이 돌에는 호랑이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신중하지만 결단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망설임 없이 달려들 줄 압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토끼가 호랑이의 힘을 빌리면 최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의 영리함에 호랑이의 용맹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주학적으로 호환석은 목과 화의 기운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나무와 불입니다. 토끼띠의 나무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불표현입니다. 목생화, 나무가 불을 낳는다는 이치입니다. 이 만남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이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행동력입니다. 결단력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드디어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팔찌로 만들어 손목에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호환석의 기운을 두면 그 힘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차고 다니시면서 눈에 보일 때마다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영리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꿉니다. 그 씨앗 하나가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호환석 팔찌를 차고 몇 달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이 이어진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기운의 힘을 느꼈습니다. 작게 열리지만 한 번 열리면 안에서 빛이 쏟아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붉은 실입니다. 붉은 실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붉은 실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어린 시절 어른들이 아이 발목에 붉은 실을 매주시던 기억, 어쩌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이 단지 사람만이 아닙니다. 재물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기회와의 인연도 있습니다. 복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붉은 실의 기운입니다. 사주학에서 붉은색은 화, 불의 기운입니다. 열정이고 활력이고 위로 타오르는 생명의 힘입니다. 아래로 흐르는 물과 달리 불은 위를 향합니다. 상승하는 기운입니다. 토끼띠의 목의 기운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피워냅니다. 이번에는 호환석과 함께하니 그 화의 기운이 두 곳에서 동시에 받쳐지는 것입니다. 불이 배가 됩니다. 인연의 실이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붉은 실에는 막혔던 것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이 엉킨 것을 천천히 풀어내는 것처럼 오래 꼬여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분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오래 묶여있던 돈이 풀리기도 합니다. 오래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이 실을 타고 들어온다. 아름다운 말이지요. 실처럼 가늘어 보이지만 실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되게 멀리 선홍색이나 진홍색, 진한 붉은색 실을 준비하십시오. 작은 실패에 동그랗게 감아서 가방 안쪽에 넣어두세요. 가능하면 목두, 주머니, 호환석과 가까운 곳에 함께 두십시오. 세 가지 기운이 서로를 알아보고 힘을 합칩니다. 목두, 목기운, 호환석의 목과 화기운, 붉은 실의 화기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목기운과 만나면 그것은 작은 주머니 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감싸는 기운의 그물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실을 잠깐 손에 쥐고 눈을 감으세요. 좋은 인연이 이어진다. 막혔던 일이 풀린다. 돈이 들어온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1년에 한 번 묵은 실은 땅에 묻거나 깨끗한 곳에서 조용히 태워보내세요. 묵은 것을 보내는 의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마법이 아닙니다. 가방에 넣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앉아서 기다린다고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운이 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고 내일도 뚠니다. 그런데 돛이 없으면 그 바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바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돛을 펼쳐주는 것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이십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달을 품는 동물입니다. 예로부터 달은 풍요와 순환의 상징이었습니다.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달처럼 토끼띠에게는 무엇이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목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큰 복이 와도 다 담지 못하고 흘러넘칩니다. 그것을 키우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오늘 이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녹두 한 줌, 돌 하나, 실 한 뭉치, 그 작은 것들에 정성 하나 더하면 됩니다. 정성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 하루도 좋은 흐름이 나에게 온다.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거창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도 나는 영리하게 살았다. 그렇게 마음을 닫으세요. 잘못된 것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을 영리하게 살았다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이고 내일을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가짐과 이 세 가지 물건이 함께하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납니다. 잠깐 잠들어 있었을 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로 삶이 바뀐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감사히 마시거나 지갑을 열 때마다 잠깐 감사한 마음을 가지거나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으시거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성실히 참으며 살아오신 여러분, 그 모든 세월이 쌓여서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헛되게 산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은 것도 양보한 것도 아낀 것도 버텨온 것도 전부 다 여러분의 기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으실 때가 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받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토끼는 기회가 왔을 때를 압니다. 언제 뛰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압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오랫동안 스스로를 믿는 연습을 못하셨을 뿐입니다. 믿음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저를 찾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발 아래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작은 샘을 지나쳤습니다. 그 샘물은 아주 가늘게 흘렀습니다.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고 겨울 추위에도 얼지 않는 샘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샘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어서 그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늘게 그러나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물도 이와 같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조용히 가늘게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진짜 재물이다. 토끼띠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신 방식이 바로 그 샘물과 닮아 있습니다. 화려하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재물의 기운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필요했을 뿐입니다. 샘물도 방향이 없으면 땅 속으로 그냥 스며들어 버립니다. 방향이 있어야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야 강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작은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그 방향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간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오래된 친구든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든 재물은 인연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내보이는 것, 그것이 막혔던 인연의 실을 풀어주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붉은 실이 그 물꼬를 터주는 도구라면 실제로 그 감사를 전하는 행동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나 오래된 앨범 사진 하나 꺼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기운을 바꿉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드린 것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뒤였습니다. 그때의 아쉬움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 마음이 재물운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의 기운을 따뜻하게 바꿔놓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은 화려한 곳에 내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사람의 가방 속에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 말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복은 그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알고 싶다는 마음, 바꾸고 싶다는 마음,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기운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밝은 얼굴로 지내세요. 그 밝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기운입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작은 감사에서 나오는 그 밝음, 그것이 모든 좋은 기운의 시작입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바라는 것이든 저는 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쌓여있는 다른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에 목두 한 줌, 호환석 하나, 붉은 실 한 뭉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